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니체야말로 우리 60대, 70대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상가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없으십니까?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올랐던 그 익숙한 무게감이 사라진 자리. 그곳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분들은 이미 독립하셨고 가끔 명절이나 생신 때나 연락이 옵니다. 배우자와는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어집니다. 주름살이 깊어지고 허리는 굽어가고 예전처럼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허무의 정체를 마주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허무나이얼리점난.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마이너스 니체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종교를 부정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절대적 가치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믿어왔던 것들. 성실하게 살면 행복해진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 보답이 온다. 직장에 충성하면 노후가 보장된다. 이런 믿음들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자식은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합니다. 회사를 위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은퇴하니 그냥 한 명의 번호로만 남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노년의 삶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따라왔던 가치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공허함. 이것을 니체는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왜 지금 니체인가? 그런데 여러분, 니체는 단지 이 허무를 지적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허무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 같은 노년층에게 더 절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고 삶의 덧없음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같은 위로는 이제 우리에게 공허하게 들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마이너스 니체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모든 고통, 모든 배신, 모든 상실. 그것들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니체의 사상을 통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뜨겁게, 당당하게,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무를 넘어서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는 법. 과거를 긍정하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며 성장하는 초인으로 살아가는 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좀 더 공부할 걸,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배우자에게 더 좋은 남편, 아내가 될 걸. 후회. 이것은 노년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그리고 그때 했던 혹은 하지 못했던 선택들. 이것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분은 자식 교육을 너무 엄하게 한 것을 후회하십니다. 어떤 분은 반대로 너무 방임했던 것을 후회하십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너무 일만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안정만을 추구했던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늙어가는 이 몸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낮잠을 자지 않으면 하루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뭐든 금방 외웠는데 이제는 방금 들은 이야기도 잊어버립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짐만 되는 존재구나. 니체의 아모르 파티 운명의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우리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아모르 파티에머 FATI.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공식,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 마이너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그 모든 실수와 후회를 단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랑하라고요. 처음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내 실수를, 내 후회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니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단 하나라도 바꾸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여러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분은 바로 그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가진 깊이와 지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적용 후회를 긍정으로 바꾸는 법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너무 엄격했어. 그래서 지금 자식들과 사이가 안 좋아. 아모르 파티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엄격했던 것은 내가 자식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 방식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법이었어. 그리고 그 엄격함 덕분에 내 자식들은 적어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랐어. 내가 했던 그 선택을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다른 방식으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보이십니까? 후회를 사랑으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너무 일만 했어. 여행도 못 가봤고 취미 생활도 못 했어. 아모르 파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일만 했어.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먹고 살 수 있었고 자식들은 대학을 갈 수 있었어. 나는 내가 했던 그 선택을 사랑해.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여행을 갈 수 있어. 70세에 하는 여행이 30세에 하는 여행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오히려 나는 이제 인생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더 깊게 여행을 즐길 수 있어. 신체 노화를 긍정하기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역시 신체의 노화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60년, 70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일해온 충실한 동료입니다. 밤을 새워 일할 때도, 추운 겨울날 출근길에도, 아이를 낳을 때도, 무거운 짐을 들 때도 여러분의 몸은 한 번도 파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그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맙다, 내 몸아. 너는 70년 동안 정말 잘 버텨줬어.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우리 천천히 가자. 서두를 것 없어. 이렇게 몸과 화해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대하듯 몸을 돌보게 됩니다. 억지로 무리하지 않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 적당한 운동, 좋은 음식.
아모르 파티의 실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모르 파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70년의 모든 선택에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둘째,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것을 알지 못했을까? 셋째,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십시오. 특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가진 지식으로, 그때 가진 능력으로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것, 햇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 그대의 발밑을 보라. 지옥이 있다. 그것이 하늘이다. 그리고 그대 앞에 펼쳐진 길, 그것이 바로 영원이다. 니체의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옥 같은 순간도, 천국 같은 순간도 모두 영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니체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매우 유명한 우화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이 이야기가 왜 우리 60대, 70대에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낙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아이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은퇴 후에 이 시간이야말로 마지막으로 아이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낙타 의무와 짐을 지는 삶. 낙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낙타는 사막을 건너는 짐승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불평 없이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지난 40년, 50년은 어땠습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부하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퇴근해서는 집안일, 자녀 교육, 부모님 봉양. 끊임없는 의무들이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키워드였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낙타의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낙타는 묻지 않습니다. 왜 이 짐을 져야 하는가? 낙타는 그냥 짐을 집니다. 사회가 주는 짐, 가족이 주는 짐, 전통이 주는 짐. 모두 다 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훌륭한 낙타였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낙타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고, 부모님을 잘 모셨고, 직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은퇴 후 짐이 사라졌을 때 낙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단계 사자 자유를 위한 투쟁. 니체는 말합니다. 낙타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자는 무엇을 합니까? 사자는 싸웁니다. 무엇과 싸울까요? 바로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과 싸웁니다. 니체는 이것을 위대한 용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에는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이 새겨져 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 나이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면 안 된다. 70세에 무슨 여행이야. 이 나이에 사랑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명령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사자의 단계입니다. 은퇴 후 여러분은 처음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들도 이제 다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보이지 않는 용이 여전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일해야 한다.
나이 들면 절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사자가 되는 법 나는 원한다고 말하기. 사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해야 한다를 나는 하고 싶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평생 영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배웠습니다. 은퇴 후 영어 학원에 등록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영어야? 어디에 쓰려고? 낙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이도 많은데 무슨 영어야. 그리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사자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배우고 싶어. 어디에 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워. 나는 원해. 자막 나는 원한다. 이것이 사자가 용에게 외치는 말이다. 마이너스 니체.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은퇴 후 미술 학원에 가려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낙타라면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구나라고 말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사자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건 쓸데없는 욕심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나는 70년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는 그림을 그릴 거야. 보이십니까? 사자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세 번째 단계 I- 순수한 유희와 창조. 그런데 니체는 사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자는 투쟁합니다. 투쟁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쟁은 여전히 용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용과 싸우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전히 용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이에게서 나타납니다. 아이는 무엇을 합니까? 아이는 놉니다. 그냥 놉니다.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순수하게 놉니다. 아이는 블록으로 성을 쌓습니다. 왜요? 어디에 쓰려고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으니까요. 아이는 웃습니다. 왜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냥 웃고 싶으니까 웃습니다. 자막 아이는 순수함이다. 망각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유희다. 마이너스 니체. 니체가 말하는 아이란 어린애처럼 철없이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모든 목적과 의무에서 자유로워져서 순수하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에 우리가 아이가 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취업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집을 사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낙타입니다. 40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비를 벌어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부모를 봉양해야 합니다. 여전히 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되는 것은 돈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이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목적 없는 활동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그리되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색깔이 예뻐서, 붓질이 재미있어서 그리십시오. 산책을 하되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람이 기분 좋아서, 꽃이 예뻐서 걸으십시오. 책을 읽되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읽으십시오. 둘째, 쓸모없는 것에 시간을 쓰십시오. 쓸모라는 기준 자체가 낙타의 사고방식입니다. 아이는 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름을 보며 하루 종일 멍하니 있어도 좋습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것을 30분 동안 관찰해도 좋습니다. 의미 없는 낙서를 끄적여도 좋습니다. 셋째, 웃으십시오. 진지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은 무겁지만 동시에 우스꽝스럽습니다. 예전에는 화났을 일들이 이제는 웃깁니다. 에이, 그까짓 것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호기심을 회복하십시오. 아이는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돌멩이도 나뭇잎도 구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양자역학도 모르고 우주의 크기도 모르고 심해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도 모릅니다. 배우십시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신기해서 배우십시오. 낙타 마이너스 사자 마이너스 아이의 순환.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단계는 일직선이 아닙니다. 순환입니다. 때로는 다시 낙타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자식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사자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노인 차별을 당했을 때 당당히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아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기대하는 것. 이것이 아이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 이 맛이 참 좋다고 순수하게 즐기는 것. 이것이 아이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인간은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혼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마이너스 니체. 60대, 70대의 우리 안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몸, 변해가는 관계,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바로 이 혼돈에서 우리는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기쁨, 의미 없는 유희, 목적 없는 창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완벽한 시기입니다. 아이가 되십시오. 니체하면 가장 유명한 개념이 바로 위버맨시입니다. 한국어로는 흔히 초인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번역은 사실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초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슈퍼맨 같은 존재를 떠올립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완벽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BER는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맨시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위버맨시란 인간을 넘어서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자입니다. 자막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마이너스 니체.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체는 다른 사람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60대가 넘어서야 할 것들. 그렇다면 60대, 70대의 우리는 무엇을 극복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의 자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이 나이에 바뀌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둡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대였을 때와 지금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앞으로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70세인 여러분이 75세가 되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둘째, 사회의 기대를 극복해야 합니다. 노인은 이래야 한다. 나이 들면 저래야 한다는 사회의 고정관념. 누가 정했습니까? 노인은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 안 된다고. 노인은 사랑하면 안 된다고. 모두 근거 없는 편견입니다. 셋째, 비교를 극복해야 합니다. 옆집 노인은 자식들이 효자인데 우리 자식들은
친구는 돈도 많고 건강한데 나는. 이런 비교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위버맨시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제의 자신과 비교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극복하는 법. 위버맨시가 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평생 담배를 피웠습니다. 은퇴 후 담배를 끊기로 결심합니다. 첫날 담배 생각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이것이 자기 극복입니다. 둘째 날 또 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는 더 이상 흡연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위버맨시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극복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평생 내성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은퇴 후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있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에는 두 마디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니 그녀는 노인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위버맨시입니다. 평생의 성격을 극복한 것입니다. 노년의 위버맨시 품격의 완성.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 자신에게 양식을 주어라.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라. 마이너스 니체. 60대, 70대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존이 급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을 창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예술작품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비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 엄격하지만 따뜻한 사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정하고 매일 그 방향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비교가 아닌 성장. 젊은이들은 늘 남과 비교당합니다. 성적, 연봉, 직급, 집, 차.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년층은 다릅니다. 더 이상 그런 비교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어제는 산책을 30분 했는데 오늘은 35분 했습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어제는 자식에게 화를 냈는데 오늘은 참았습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어제는 책을 5페이지 읽었는데 오늘은 10페이지 읽었습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런 작은 성장들이 모여서 우리는 조금씩 위버맨시가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버맨시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웃으면 어쩌지?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 높이 올라가는 자는 깊이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삶이다. 마이너스 니체.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70세에 처음 수영을 배우려고 수영장에 갔는데 물을 무서워해서 결국 못 배웠다면 그게 어떻습니까? 적어도 시도는 했습니다. 7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면 그게 어떻습니까? 배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자신을 극복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죽는 날까지 성장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성장을 멈춥니다. 이제 다 살았어. 이제는 그냥 쉬는 거야.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은 죽는 날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아니, 죽는 순간까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예전 같으면 간호사에게 짜증을 냈을 텐데 오늘은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90세에도 가능한 성장입니다. 85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내고 부정했을 텐데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 뇌도 늙어가는구나. 이것이 성장입니다. 85세에도 가능한 성장입니다. 위버맨쉬의 핵심 자기 긍정. 결국 위버맨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기 긍정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막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극복한다. 마이너스 니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그래서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위버맨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60대, 70대 우리가 가져야 할 품격입니다. 니체의 사상 중에서 가장 무섭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회귀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단 하나도 바꿀 수 없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고통, 모든 실수, 모든 후회, 모든 슬픔이 똑같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느꼈던 모든 기쁨, 모든 행복, 모든 사랑도 똑같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처음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 고통을 영원히 반복한다고? 그건 지옥이야. 하지만 니체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영원회귀의 진정한 의미. 영원회귀는 실제로 우리 인생이 반복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고 실험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도구입니다.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영원히 느껴도 괜찮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영원히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60대의 영원회귀 매 순간의 소중함. 60대, 70대의 우리에게 이 질문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영원회귀의 질문이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 하루를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을 만큼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구체적 적용 1관계. 예를 들어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어제 배우자와 싸웠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화를 냈습니다. 영원회귀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싸움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아마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화를 낼까? 아니면 좀 더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할까? 영원회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전화했는데 피곤하다며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영원회귀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통화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아마 우리는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더 따뜻하게, 더 정성스럽게. 구체적 적용 2시간 사용. 은퇴 후 많은 분들이 TV 앞에 앉아 하루를 보냅니다.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예능 보고. 하루가 갑니다. 영원회귀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후회 없습니까? 물론 TV를 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즐기면서 보고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겁니까? 만약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라면 영원 회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정말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까? 구체적 적용 3. 건강과 몸. 많은 분들이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이제 늙었는데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운동을 안 하고 약을 안 먹습니다. 영원회귀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몸을 소홀히 하는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몸이 아픈 채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아마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영원히 반복될 거라면 적어도 건강하게 살자. 매일 30분씩 걷자. 약을 제때 먹자. 영원회귀와 후회의 극복. 영원회귀는 또한 후회를 극복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하지만 영원회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는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후회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과거를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겠습니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영원히 그 일은 있었던 것으로 남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했으니까. 삶의 밀도를 높이는 법. 영원회귀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삶의 밀도를 높이는 것.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밀도 있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매일을 의미 없이 보낸다면 그것은 텅 빈 100년입니다. 반대로 70년을 살아도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산다면 그것은 가득 찬 70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밀도를 높일까요? 첫째, 의식하며 살기입니다. 밥을 먹을 때 정말로 맛을 음미하며 먹습니다. TV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걷습니다. 생각에 빠져 무의식적으로 걷지 않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정말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며 듣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하며 살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순간을 밝게 만듭니다. 셋째, 사랑하며 살기입니다. 배우자를, 자식을, 친구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순간을 뜨겁게 만듭니다. 영원회귀의 궁극적 긍정. 마지막으로 영원회귀의 궁극적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체가 원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인생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아. 모든 고통도, 모든 기쁨도, 모든 실수도, 모든 성공도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아.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이니까.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영원회귀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삶의 전적인 긍정. 60대, 70대의 우리에게 이제 이런 긍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후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긍정하며 살 것인가? 영원회귀는 우리에게 두 번째를 선택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현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황혼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황혼에 서 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림자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혼을 슬퍼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어둠이 오는구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봅니다.
황혼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늘은 온갖 색깔로 물들고 빛은 가장 부드러워지고 세상은 가장 평화로워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70대, 우리의 황혼기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준 선물. 오늘 우리는 니체의 4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것. 과거의 모든 것을,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것. 정신의 새 변화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아이로. 의무를 넘어, 투쟁을 넘어 순수한 유희에 이르는 것. 위버맨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영원회귀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충실하게 사는 것. 이 4가지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삶을 긍정하는 것. 고통도, 기쁨도, 실수도, 성공도, 늙음도, 죽음도 모두 긍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긍정 위에서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니체의 철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과 함께 살아와서 고마워요라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미소 지어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이 보이더라도 그 얼굴에게 고생했어.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말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 해보십시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그려보십시오.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면 불러보십시오. 춤을 추고 싶었다면 춰보십시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 한 가지를 극복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기,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계단 한층 더 올라가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제의 나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체의 마지막 격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복종한다. 복종할 줄 모르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에게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교사에게, 상사에게, 사회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때입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배워라, 사랑하라, 즐겨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정오가 되었다.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때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이 바로 정오입니다. 해는 가장 높이 떠 있고 그림자는 가장 짧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가장 명료하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혼은 끝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에 놓는 몇 가지 붓질이 그림을 완성시킵니다. 음악가가 곡을 작곡할 때 마지막 음표가 곡 전체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 전체를 완성시킵니다. 지난 70년을 후회하며 살 것인가, 긍정하며 살 것인가, 남은 시간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기대하며 살 것인가, 매일을 의미 없이 보낼 것인가, 충실하게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합니다. 니체가 꿈꾸는 노년. 니체가 꿈꾸는 노년은 이런 모습입니다. 과거를 사랑하고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의무에서 자유로워져 순수하게 삶을 유희하는 사람. 매일 조금씩 자신을 극복하며 죽는 날까지 성장하는 사람. 모든 순간을 충실히 살아 그 삶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에는 아직 많은 미래가 있다. 여러분 안에도 아직 많은 미래가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니체의 철학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삶을 긍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프고, 늙고, 외롭고, 때로는 슬퍼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마지막 문장. 니체의 마지막 저서 중 하나인 이 사람을 보라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여러분도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폭발하지 않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강렬하게, 뜨겁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체의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혼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안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몸, 변해가는 세상,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바로 이 혼돈에서 여러분은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별은 기쁨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만의 별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별의 빛으로 여러분의 황혼을 환하게 밝히십시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니체의 철학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철학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고,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7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긴 여정을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강인함으로 당당하게, 자유롭게, 기쁘게 사시는 것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춤출 시간이다. 여러분, 춤추십시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마지막 춤을 추십시오. 그 어떤 춤보다 아름답고 당당하고 자유로운 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